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어떤 관계에 대한 내용을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보래요. 세발 자전거의 대수. 세발 자전거는 한 대의 바퀴가 3개로 이루어졌으니까 한 대당 3개씩 있습니다. 2대면 6개일 거고요.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3대면 자전거 바퀴가 한 대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자전거라고 하는데 한 대면 3개고 2대면 3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바퀴 수는 6개가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전거 바퀴의 수는 자전거 대수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를 세발 자전거의 수, 바퀴의 수 이렇게 길게 쓰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기호로 약속을 해줍니다. 기호 세모는 세발 자전거의 수를 뜻하고 기호 동그라미는 바퀴의 수를 뜻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준 다음에 식을 쓰는 거죠. 그러면 세발 자전거의 수는 거기다가 3배를 해주면 바퀴의 수가 되고 똑같은 식을 동그라미 위주로 동그라미 별로 나타내주고 싶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3으로 나누면 별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대응관계를 찾아 식으로 쓰시오. 의자 하나에 팔걸이수가 2개가 있는데 2개일 땐 3개가 되고 3개일 땐 4개가 된대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극장에 있는 의자를 회복하면 되겠네요. 의자 수 하나에 팔걸이가 2개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자 2개에 팔걸이가 3개가 된답니다. 의자 2개 붙어있고 극장에 팔걸이 3개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의자 3개일 때는 팔걸이가 4개가 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의자의 수에다가 1을 더한 값이 팔걸이 개수가 되고 있어요. 더하기 1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의자의 수, 팔걸이의 수 여러 개 여러 번 쓰기가 싫으니까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의자의 수는 네모라고 하고 팔걸이의 수는 세모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나면 간단하게 의자의 수 대신에 네모, 의자의 수에다가 하나 더한 수가 팔걸이의 수가 됩니다. 또는 이제 네모를 위주로 나타내고 싶다. 네모가 의자의 수였으니까 의자의 수는 팔걸이의 수에서 1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같은 식입니다. 연결 개념. 이게 중학교 가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정비례라는 말과 반비례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비례는 이거를 x, y라고 해줬는데 여태까지 미음, 세모 이렇게 해서 어떤 두 관계를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내줬죠. 그거를 x와 y라는 문자로 대신 넣어준 거예요. x와 y의 관계가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여기는 1, 2, 3, 4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y도 3, 6, 9, 12 숫자가 커질 때 밑에도 같이 커져요. 이렇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것을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정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x가 이번에는 1, 2, 3, 4 x가 이렇게 커지는데 y는 12, 6, 4, 3 이렇게 숫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럴 때 서로의 관계를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 방향이 서로 다르죠? 얘는 커지고 있는데 얘는 작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커지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이럴 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나 중학교 가면 우리가 쓰던 네모, 세모 이 기호를 x, y라고만 바꿔서 그 관계를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나요? y는 위에 x라는 숫자에 곱하기 보니까 1이 3이 되고 2가 6이 되고 3이 9가 되고 관계가 보이죠? 곱하기 3 해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x 곱하기 3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고 이거는 보니까 두 개를 곱해서 다 12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x 곱하기 y가 곱하기 y가 12가 되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거를 y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12 나누기 x 양쪽 식에다가 똑같이 나누기 x 나누기 x를 해주면 곱하기 x 나누기 x는 지워져서 y만 남고 왼쪽에 12 나누기 x가 남아서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중학교 가면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예요. 문제 1번 지혜의 나이와 오빠 나이 사이의 대응관계를 알고 표를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올해 지혜의 나이는 11살이고 오빠의 나이는 14살이래요. 3살 차이가 나네요. 올해 지혜 나이가 있고 오빠 나이가 있는데 지혜 나이가 11살일 때 오빠 나이가 14살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한 해 먹을수록 우리가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1년 먹을수록
오빠가 한 살 먹으면 지혜도 한 살 먹죠. 지혜가 한 살 먹으면 오빠도 한 살 먹고, 그럼 지혜가 12살일 때 오빠는 15살이 될 거고요. 오빠가 16살이 되면 지혜도 한 살 먹어서 13살, 14살일 때 오빠도 한 살 먹어서 17살이 될 겁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더하기 3. 오빠가 지혜보다 3살 많아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변치 않은 관계를 규칙이라고 해줍니다. 이 규칙을 갖고 식을 써줄 수 있겠죠. 지혜의 나이를 네모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빠의 나이를 세모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지혜의 나이는 오빠의 나이보다 어쩌게 길게 하는 게 이렇게 쓰기도 힘들고 보기도 불편하니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줍니다.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오빠의 나이 세모는 지혜의 나이에다가 3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지혜의 나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오빠의 나이에서 3을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두 개 다 같은 식이에요. 문제 3번. 육각형의 수와 변의 수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냈대요. 표를 완성하고 육각형의 수를 동그라미 2개, 변의 수를 다이아몬드 2개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려고 그랬어요. 육각형이 일단 변이 6개이기 때문에 육각형이잖아요. 육각형 하나에 변이 6개입니다. 그래서 육각형의 개수를 뭐라고 했냐면 동그라미 2개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변의 개수죠. 변의 수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2개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육각형이 하나일 때 변이 6개가 있죠. 육각형이니까 2개일 때 육각형짜리가 얘가 2개가 있을 거니까 6이 12가 될 거고요. 3 여기다 6, 3, 18이 되고 4, 6, 4, 24가 되겠네요. 이 관계는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여기서 지금 위에서 아래로 4배가 늘었습니다. 아니 6배가 늘었죠. 그렇죠? 6을 곱한 값이에요. 곱하기 6. 그래서 이 관계를 나타내면 변의 수는 육각형의 개수에다가 6을 곱해준 값이다. 한 변에 각 도형 하나에 변이 6개씩 있으니까 6개씩 증가하게 되죠. 보면은 여기 얼마씩 증가하나요? 더하기 6씩 증가합니다. 똑같은 수가 증가하는 걸 어떻게 나타내 주시나요? 6을 한 번 더하면 6, 두 번 더했을 때 12, 세 번 더했을 때 6을 세 번 더했다.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으로 나타내시오 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윤서가 마트에서 달걀을 샀대요. 달걀 한 판에 달걀이 10개씩 들어있습니다. 달걀의 수를 4번이죠. 달걀의 수를 다이아몬드, 이게 달걀 수입니다. 그 다음에 달걀 판의 수를 별이라고 했대. 이게 달걀 판의 수, 할 때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달걀 50개는 달걀 몇 판인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표를 먼저 만들어 봐 줄게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달걀이 한 판에 10개 들어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두 판에는 20개 들어있을 거고요. 세 판에는 30개, 네 판에는 40개, 다섯 판에 50개가 들어가 있겠네요. 달걀 50개는 달걀 몇 판인가요? 달걀 50개는 달걀 5판이면 50개가 되죠. 근데 답은 벌써 50개는 몇 판인지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5를 먼저 하나 구해주고요. 먼저 물어본 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요거 큰 숫자가 답이 나오는 게 구하는 게 편하겠네요. 다이아몬드는 달걀 파는 수에다가 몇 배 곱한 건가요? 10배를 곱해주면 되죠. 한 판에 10개씩이니까 두 판에 20개. 요 사이의 관계는 곱하기 10 이런 관계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써주고 답은 5가 됩니다. 문제 5번. 대응관계를 나타낸 식을 보고 식에 알맞은 상황을 만드시오 그랬네요.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을 보고 식을 만들었는데 이번엔 반대예요.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전거와 세모를 자전거 바퀴의 수라고 해주고 동그라미를 자전거 대수라고 해줘 봅시다. 근데 이때 두발 자전거야겠죠? 두발 자전거. 이렇게 해주면 자전거 바퀴의 수는 두발 자전거의 대수 곱하기 2의 2배와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또 다른 경우 뭐 두 발 달린 오리, 닭, 그다음에 세모를 뭐로 해줄까요? 세모가 2개 더 많아야 되니까 닭 다리수. 그다음에 동그라미는
닭의수 이렇게 해주면 닭의 수에다가 2배로 곱해주면 닭다리 수가 나오겠죠. 뭐 또 다른 경우도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의자 수, 의자의 수, 그 다음에 의자 팔걸이의 수, 팔걸이의 수. 아까는 극장 의자여가지고 하나 늘어날 때마다 팔걸이가 하나씩만 늘어났는데 얘는 떨어뜨려진 의자로 생각해서 먼저 예시를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문제를 팔걸이가 2개인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 1개일 때 팔걸이 거리는 2개, 그 다음에 의자가 2개일 때 팔걸이는 4개인 의자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하면은 이렇게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런 예들이 있을 건데 몇 가지 뭐 하나만 골라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6번. 한 모둠에 5명씩 앉아 있습니다. 모둠의 수를 하트는 모둠의 수래요. 모둠수. 그 다음에 학생 수를 크로바죠. 크로바를 학생 수라고 할 때 잘못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그랬어요. 민수 봅시다. 모둠수와 학생 수 사이의 대응 관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학생 수는 모둠수에다가 5명씩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트 곱하기 5가 이렇게 다 맞네요. 그럼 지하는 모둠의 수와 학생 수 사이의 대응 관계는 하트 나누기 5가 얘다. 이렇게 지하가 틀렸네요. 왜냐면 민수가 맞거나 지하가 맞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되는데 식이 다른 식이니까요. 이걸 또 다르게 나눗셈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나요? 하트는 이거 풀어버 나누기 5 이렇게 써야 맞겠죠. 나눗셈식으로 쓰려면 그쵸? 학생 수를 5로 나누면 모둠의 수가 나오겠죠. 한 모둠에 학생 5명이 있으니까 한 모둠에 학생이 5명이 하나 둘 셋 넷 5명마다 한 모둠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의 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하는 하트 나누기 5가 얘로 나타냈으니까 이건 틀렸다. 연우 모둠의 수 학생 수 사이 관계는 항상 일정해. 그렇죠.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